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이경옥 교수입니다.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중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고민인데요. 특히 이제 이 고민은 코로나 이후로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기반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에서 내가 새로운 기반들을 마련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 이후, 좀 더 꼭 집어 말씀드리면 퇴직 이후에 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중년 또는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한 두 분은 저희 사회복지학과 1호학번, 19학번 졸업생이십니다. 먼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1호학번 이만교 학우님입니다. 학우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만교입니다. 저는 농협에서 33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자마자 이 재가복지를 센터 하고 있는데, 현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복지 연구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우님들 앞에서 찾아뵙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명진 학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명진입니다. 19학번이고요. 저도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익산에 소재한 그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법인 사무처 법인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에서 사무행정 업무, 그다음에 예산, 회계, 후원자 관리, 이런 기획 업무들을 전반적인 사무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35년을 마치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3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자마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이제 부러운 케이스인데,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내가 퇴직하면 사회복지사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입학을 하셨던 건지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근무 중에 퇴직이 다가오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과연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막연한 고민만 하지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0년 전에 이제 고객이 차 한잔 하시면서 나눈 대화가, 우리 아들이 요양원을 하는데 우리 상무님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우리 아들과 같이 근무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사무국장으로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갖고 그날 바로 학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원디되죠? 그래서 첫 번 통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이경옥 교수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예. 입학하기 전부터 교재 사가지고 공부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보단 제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마침 또 제가 학생회장 활동하면서 교수님들께 이 시설 기관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라운딩을 하면서 제가 과연 어느 쪽에 컨셉을 맞춰야 할까, 그러다가 재가복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일념으로 퇴직과 동시에 바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시야가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센터를 차리시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군대하고 사회복지사가 좀 잘 연결이 좀 자연스러우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역을 앞두고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군 전역 지원센터라든지 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창업, 취업 이런 교육 과정을 또 실습하고 이렇게 개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35년간 군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지금까지 가족들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큰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인을 솔저라고도 부르지만 서비스맨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어떤 그 혜택을 보답해드려야 되지 하는 것이 내 삶의 또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마침 이제 가까운 지인 그분이 우리 원지대 선배님이시고요. 이제 같이 합창단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 이런 사정을 쭉 들어보시고 아시니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지대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회복지 하면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하고 직접 사람을 돌보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사회복지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또 많이 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남성이 도전하기로는 재가복지센터가 어려움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보통 하는데 실제로 하시면서 어떠신지요? 되게 이제 저희가 접촉하는 분들이 요양보다 선생님들은 다 여성분들이고 어르신들도 비율로 보면은 한 60%가 또 여성분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라 하냐, 여기는 남자분이 센터장이시네, 이제 그러는데 그런 처음에 분명히 그 단점과 강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저는 어떻게 커버를 하냐면은 적극성, 그리고 진지성, 그리고 위트 있게 다가가니까 그런 단점은 다 축소화가 되고 강점으로 변하고 특히 강점은 뭐가 있냐면 추진력. 추진력이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맺어진 그런 인맥 그걸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것을 자원화시키는 데에 아주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남성이 이게 사회복지사를 한다 아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남성이라고 하는 이제 성별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남성이어서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좀 조직 생활을 계속해서 거기서 쌓았던 이제 행정 능력, 조직 관련 능력, 뭐 자원 연계 능력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 업무에 이제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을 접촉하고 이럴 때는 약간 이제 껄끄럽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옅어지더라. 그래서 남성이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고 오히려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건 또 여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나이가 몇 살이든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은 또 세세함이고 그리고 임팩트가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좀 있잖아요. 정말 사회복지사는 여성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 직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이 평균 연령이 40, 50대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사회복지사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창업은 너무 어렵다는데 이래서 멈칫거리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까지 사실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혹은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하원님들 중에 내가 이 계속 학업을 할까 중단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제 얘기를 꼭 명심해 두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원지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것이 인생의 가장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졸업을 하셔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얻으시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졸업을 만일 안 하셨으면은 여러분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분명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두 번째 현명한 선택, 졸업을 꼭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40, 50대 여러분들은 바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복지 분야에 가셔서 직원으로 취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섣불리 창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만규 센터장이 성공을 했어. 예를 들어 소문이 그렇게 들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롤 모델로서 그게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취업을 해서 이런 그 시스템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스킬을 충분히 나 있게로 만들어서 그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60대 이후에 되시는 분들은 60이 지나면은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이걸로 해서 뭔 부를 축적한다고 마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지역에 봉사한다는 그 신념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쉽게 창업하지 마시고 주변에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셔서 창업을 해도 결코 성공이 하는 지름길은 이겁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방법을 찾고 포기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구실을 찾는답니다. 꼭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시면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원광 디지털 대학을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인데 두 번째 최고의 선택은 졸업을 선택하는 거, 졸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창업자 입장에서 이제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40, 50대하고 60대 다르다. 근데 사실은 제가 들으니까 또 같네요. 서두르지 말아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라. 그런데 또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예. 그래서 나 60이 넘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근데 이제 충분한 컨설팅 받고 또 현장 경험, 센터의 경험들을 직접 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강점이 많아요. 그동안 이게 살아온 그 인맥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자원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 혼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는 사회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과정이 지금 풀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임을 더 활성화하게 하셔서 인맥 구축을 사전에 하시고 그 지역에서 반드시 봉사하는 그런 모임에 꼭 가입을 하셔갖고 그분들하고 인맥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었다는 것에 약점도 있지만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복지위에서는 이제 인맥, 네트워크, 자원 이거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쪽의 그 능력들, 관계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예. 박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제가 근무하는 것이 이제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18개 시설이 있고요. 여성, 그다음에 영유아 이렇게 해서 그 영역이 다양합니다. 마침 참 감사한 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참 운이 좋게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역별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인력 구 요소가 필요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아직 분야별로 이렇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든 간에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졸업을 하시면 언젠가 어떤 분야에서든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눈높이를 좀 낮춰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제 그 퇴직하기 전에 사실 직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퇴직하고 보면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출발선, 흔히 말하는 바닥, 조직의 바닥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어떤 거였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현재도 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만 하다가 막상 나오니까 단지 가진 것은 추진력과 배짱 하나만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딪혀보고 해봤는데 어르신 한 명 저희 센터로 모시는데 몇 개월 걸리는지 아십니까?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그럴 때에 좌절감, 자기감 그걸 느꼈는데 그 축구에서 한 골이 들어가야만이 두 골 들어가고 세 골이 들어가거든요. 한 명이 딱 우리 어르신 이수가 되니까 그대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1년 안에 30명을 우리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 4년째 되니까 뭐 곱하기 4는 아니지만 하여간 저희 지역에서는 성장률이 가장 빠른 센터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가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뒷받침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행정 능력, 즉 모든 것이 사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PC 그 워드와 엑셀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상도각입니다. 제가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 청년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장님은 그 기관에서는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 직급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말단으로 생기는 어려움은 없지만 업무의 성과를 내는데 이렇게 초반에 시간이 걸렸다, 그거를 견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또 이제 조직 체계가 좀 달라서 또 생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저 딱딱하고 수직 상하 위계가 잡혀 있는 조직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예 빠지지 않거나 빠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 습관과 행동이.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조차 없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쉽게 적응을 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지대를 다니면서 그 학우님들과 또 교수님들께 이렇게 배우고 소통하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전역하기 전부터 이게 노력했던 것들이 졸업 이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분은 그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이셨어요. 학생회장이었고 학생회장 하기 전에는 지역장이었고 그리고 학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학교가 되게 중요한 그 공간,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이나 직장 또 아는 사람 중심의 익숙한 공간에서 어느 날 사회복지라고 하는 낯선 세계로 가는데 학교가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회복지를 주제로 해서 소통하고 좀 뭐랄까 친절하게 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렇게 박 과장님 같은 경우에 사회 적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 하니까 학 과장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또 학과 모임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예행 연습을 하시면 이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만규 회장님께서는 뭐 엑셀이나 뭐 행정 능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박 과장님께서는 대인관계, 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소통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말고 좀 더 덧붙일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학생회 활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셨던 학우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진로를 살아가는데 많은 자양분, 영양분들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그 어떤 지역 옆에 있는 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취미 활동 많이 하시고 또 음악 활동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 참 좋고요. 그리고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야기 치료 특강 정말 이런 특강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강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학생회장 하면서 많은 우리 동료와 학우님들과 참 재밌게 뜻있게 보낸 것이 지금의 저한테 자양분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저와 같이 열심히 그 학생이 활동해 주신 그 우리 동료들이 역시 졸업하고도 또 여성적으로 사시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하자는 인연 참 버리고 싶은 인연들이 있거든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키우고 잘 다듬어 주시면은 언젠가는 그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 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퇴직 이후에 사회복지사로 창업하고 취업해서 잘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퇴직 때까지 직장 생활을 잘했던 거기에서 쌓았던 어떤 경험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또 직접 학생이나 뭐 그 교수나 이런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일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또 나이가 갖고 있는 자원도 있다. 살면서 쌓았던 경력, 능력, 뭐 예컨대 뭐 조직력이라든지 행정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맥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이로 인한 어려움은 초반에 잘 좀 풀어가면 되고 또 나이가 있으니 욕심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준비해 나가면 된다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남성이다 퇴직이다도 아닌 것 같아요. 남성의 그런 능력은 여성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중요하고 퇴직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뭐 할까 하는 시점에서 이 얘기는 또 여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사 일을 선택할 때 다 귀담아 들을 좋은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 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원디되는 무엇인가? 자, 나에게 원디되는 제2의 인생을 향로를 가는 데에 내비게이션이다. 퇴직하고 나면은 막상 갈 데가 많고 할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없어요. 그 일자리 자체가 일한다는 자체가 복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광대학이 아니었더라면은 지금 퇴직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또 졸업까지 시켜주시고 그 힘으로 제가 제2의 인생을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나에게 원디되는 천사다. 천사다. 그리고 나에게 원디되는 새 생명이다. 천사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또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곳이다 라는 의미고요. 새 생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제2의 퇴직 이후의 어떤 인생의 진로를 잡아준 생명을 준 곳이다. 그래서 새 생명이다. 정말 멋진 원디됩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기차를 타고 오셨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정말
제 노후에도 제 퇴직 이후에도 희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50대 그리고 60대 퇴직 이후 사회복지사로 살아가고 있는 두 분 선배님, 우리 하구님 모셨습니다. 정말 활기차게 그리고 멋지게 나이가 무색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얘기를 나누면서도 저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하구님들도 이 에너지가 느껴지셨나요? 자,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원디대는 무엇인가요?